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그 반대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 치명적인 말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어온 여러분은 혹시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1975년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저는 5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셨지만 말씀만큼은 늘 조심스럽게 하셨죠. 말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하시면서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산골 마을의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그 말씀은 제 어린 시절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어머니의 그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답답하게만 느껴졌죠. 왜 그렇게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러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독이 된 말, 내가 뭘 알아? 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9년 제가 입사 3년 차였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중소전자회사의 제품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신입사원 영수는 대학을 갓 졸업한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연구실에 불을 켜고 늦은 밤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느 날 영수가 제품 디자인 회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이었지만 그는 터치스크린을 우리 제품에 적용하자고 했죠. 그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배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그의 의견을 무시했죠. 회의실에서 영수의 눈빛이 실망감으로 가득 찼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영수의 열정은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수는 6개월 후 사표를 냈고 글로벌 전자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터치스크린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때로는 말 한마디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신입사원의 이직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과 창의성이 어떻게 무시되고 사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예시입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제안을 들을 때면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워집니다. 두 번째 독이 된 말은 너 때문이야입니다. 2008년 제 딸 미란이가 수능을 치렀던 해였습니다. 미란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저희 부부는 그 아이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죠. 매일 새벽 4시간씩 자습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을 지키던 딸의 모습에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능날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던 대학은커녕 어떤 대학도 가기 힘든 성적이었죠. 그날 밤 스트레스와 실망감에 사로잡힌 저는 미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내 공부에 투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미란이는 그날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한창 웃음꽃을 피워야 할 18살의 소녀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이 생각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내 아이의 마음에 그토록 깊은 상처를 준 것이 시험 성적이 전부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미란이는 다행히 회복했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잘 살고 있지만 그때의 상처는 아마도 평생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나는 절대로 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참 교만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대할 때 그랬죠. 아버지는 평생을 몫으로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며 우리 5남매를 키우셨죠. 두 분의 손은 늘 거칠었고 옷에서는 작업장과 시장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온 첫 자식이었고 그래서 더욱 오만했을지도 모릅니다. 28 첫 승진을 하고 부모님 댁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시는 걸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지는 걸 보았습니다. 말없이 담배만 피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작업복이 우리 형제자매를 대학에 보낸 훈장이었다는 것을. 그 거친 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 도구였다는 것을. 지금은 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하며 자식을 키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돌아가신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다른 이들의 삶과 가치를 폄하하는 독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난 내 편이야 하지만 이라는 말입니다. 민수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의 단짝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였죠. 수학여행에서 배낭을 바꿔 메고 대학 입시를 함께 준비하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아끼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2015년 민수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긴 대화를 나눴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난 내 편이야 하지만 내가 일에만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잔을 비우고는 이제 그만 가봐라고 했죠. 그 후로 민수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에는 하지만이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였고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말은 그 모든 진심을 무너뜨리는 마법의 단어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늘 그래라는 말입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저는 이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너는 늘 그래,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고. 너는 늘 그래, 애들 교육에는 관심도 없고. 매번 다툴 때마다 습관처럼 내뱉었던 말들입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훌쩍이곤 했죠. 저는 그것조차 약점으로 여겼습니다. 너는 늘 그래, 대화로 풀지 못하고 우는 것밖에 모르고.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늘 그럴까? 내가 보이는 노력은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늘 그래라는 말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말이었던 거죠.
그것은 상대방을 영원히 한자리에 가두어두는 감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기 전에 항상 3초를 기다립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말이란 것은 참 이상합니다.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말들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후회되는 말도 있고, 잘했다고 생각되는 말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는 것. 그것이 제가 40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말은 정말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한 번 흘러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도 가끔 제 곁에 계시지 않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 하지 못했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민수에게도 영수에게도 하지 못한 미안하다는 말이 마음 한켠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미란이에게는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아내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말의 무게를 알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퇴근길에 우리 회사 막내 직원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딸에게는 잘 지내니? 라는 말 대신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라는 말 대신 내 생각이 궁금해 라고 했다면, 너 때문이야 라는 말 대신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라고 했다면, 너는 늘 그래 라는 말 대신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실수를 했고, 그만큼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선택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깨달음이 되길, 그래서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뿌린 말이라는 씨앗은 시간이 지나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더욱 따뜻하게, 더욱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40년을 살며 깨달은,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진리입니다.